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본부임차 타입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99% 도움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본부임대 타입 점포를 고민 중이신 점주님이시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규 오픈하는 점포가 아닌 기존에 있던 점포를 계약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본부임차 타입이란 임대차 계약은 본사가 하여 본사가 월세를 내주고 대신 점주님은 배분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타입입니다. 본부임차 타입은 편의점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GS와 세븐은 월세를 본사에서 100% 다 내주는 GS3 타입과 안정 타입, E 타입이 많고 CU는 월세를 100% 회사가 내주는 타입이 아닌 월세를 6대4로 나눠내는 그린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 배분율에 추가 배분율, 추가 고정 장려금 형태로 계약을 맺습니다. 본부임차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인건비 수준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점주님들께 일정 수익을 맞춰주어 안정적인 점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익은 브랜드마다 다른데 앞으로는 편의점 3사의 대략적 평균 금액인 6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부임차 점포의 정상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CU, GS7 순이긴 한데 계약기간과 투자금, 점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어디가 낫다고는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집근 1년 평균 매출과 마진율을 가지고 임대료, 전기료, 폐기 등 각종 부담 비용 및 지원 금액을 제외해주고 통장에 딱 650만 원 정도가 나오게끔 수익을 본사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매출 200만 원에 마진율 28%인 점포는 40%의 추가 2%의 월 50만 원 고정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면 전기료 폐기 등 각종 영업비용인 1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약 650만 원의 정상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점주님이 만약 혼자 24시간 한 달 내내 근무를 서면 각종 세금과 수당을 제외하고 65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알바를 쓴다면 650만 원에서 알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점주님 인건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집근 1년 기준 평균 매출과 마진율을 가지고 조건을 짰기 때문에 매출과 마진율이 떨어졌으면 수익도 떨어지는 거고 매출과 마진율이 올랐으면 수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매출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650만 원 정도 나오는 건 똑같고 200만 원 초중반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고매출 점포 같은 경우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회사 기준보단 650만 원보단 당연히 더 높게 수익을 맞춰줍니다. 본부임차 타입의 단점은 일정 수익 그 이상을 가져가기가 힘들며 보통 고매출 점포가 많아 일만 죽어라 하고 수익은 그에 비해 적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계약기간 내 매출을 올려놓으면 재계약 때 본사에서 조건을 깎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회사 기준은 650만 원 정도로 했죠. 매출이 오르면 회사 기준인 650만 원 수익이 아니라 점주님들께서 7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 재계약 시점에서는 700만 원을 가져갔네? 그러면 우리 회사 기준은 6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정도를 깎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5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협의해서 2, 30 정도는 보통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 정책입니다. 일단 좀 길었지만 본부 임차 점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부 임차 타입의 점포를 알아보실 때 알아둬야 할 5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들어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다든지, 뭐 재개발 예정이라든지, 전임자가 운영을 개판으로 했다든지, 경쟁점이 폐점 예정이라든지 등등, 어쨌든 내가 점포에 들어갔을 때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직전 1년 기준 평균 매출, 평균 마진율을 바탕으로 650만 원 정상금을 맞춰준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정상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들어갔는데 경쟁점이 생기거나 뭐 코로나 때문에 2.5단계가 되고 손님이 없어 매출 하락이 발생하면 650만 원은커녕 일은 죽어라는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 임차 고를 때 전임자가 친절하고 구색 잘 거쳐놓고 운영을 엄청 잘하고 있는 곳은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간다 해도 전임자보다 더 잘해서 매출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점이 없어지거나 뭐 건물이 지어지는 주변 환경상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더럽고 불친절하고 엉망진창인 매장을 받아서 내가 개선시켜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출 올리기는 뭐 정말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자리가 70%고 점주님 능력이 30%입니다. 실제로도 점주님이 바뀌고 매출 오르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둘째, 정산서를 확인합니다. 당연한 거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확인하시고 전 점주님 조건일 때 정산금과 현재 나의 조건일 때 정산금을 계산해보고 비교해보시며 월별로 얼마의 수익이 나에게 발생할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매출 트렌드를 확인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1년 전 같은 달보단 매출이 오르고 있는 트렌드인 매장을 선택해야 6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매출이 떨어지는 트렌드면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 집근 1년 동안 평균 매출 및 마진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의 평균 매출 및 마진율을 알아야 나의 평균 수익을 계산하기가 쉽겠죠. 여름에는 수익이 많고 겨울에는 수익이 작은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영업 담당이 이 점포는 정상금이 650만 원 정도 나오도록 맞춰드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집근 1년의 평균 매출과 평균 마진율로 직접 650만 원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계약해야 할 조건이 44%에 집근 1년 평균 매출이 200만 원이고 마진율이 28%면 계산식은 200만 원 곱하기 30.41 곱하기 28% 곱하기 44%에서 각종 전기료 폐기 등 뭐 영업 비용을 100만 원이라 놓고 100만 원을 빼주면 6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650만 원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브랜드별로 전기료 지원 등이 약간 달라 계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사와의 조건을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조건을 조금 주려 하고 점주님들은 많이 받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본부 임차 타입의 점포는 본사에서 조건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건을 들어보시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매출과 평균 마진율을 가지고 정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 한번 해보고 1%라도 더 조건을 올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본사 영업팀에서는 협의할 때 점주님들이 계속 조건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650 맞춰줄 수 있는 걸 640에 이야기를 하고 10만 원을 더 올려준다는 식으로 생색을 낼 수도 있으니 꼭 조건 1%라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흔히 초보 점주님들과 본부 임차 점포 소개 및 상담 시 가장 어이없는 건 나는 본부 임차 점포에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해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겠지? 라는 큰 착각을 하시는 것이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본부 임차 점포는 자리가 나빠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을 들어보고 이거 매출이 너무 낮네요. 매출이 낮아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점포가 너무 엉망이고 지저분하네요. 이거 또 점포가 너무 작네요.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데 자리가 나쁘고 매출이 낮은 건 점주임 정상금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금을 650만 원 정도 맞춰주기 때문에 매출이 낮으면 그만큼 조건을 더 드리는 거고 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조건을 많이 안 드립니다. 사실 매출이 낮으면 할 일이 없어 그만큼 편한 겁니다. 그리고 점포가 너무 작아서 운영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이상 적당히 15평 정도만 되면 청소하고 관리하기 편해서 아마 좋으실 겁니다. 또한 매장이 20년 이상 돼서 정말 지저분해서 쥐가 살고 있는 매장이 아닌 이상 들어가셔서 청소 깨끗이 하고 친절하고 기본만 지켜주셔서 손님들의 인식만 바꿔주면 매출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20%는 상승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부 임차 점포는 매출이 낮고 높고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근 1년 평균 매출, 마진율을 비교해보며 내가 들어가서 최소한 현재보다는 매출 상승을 시킬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본부 임차 점포를 하시게 되면 최소 투자금으로 본인 인건비 수준 혹은 인건비 조금 이상만 벌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버시고 싶으시면 점주임차 점포를 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보 점주님들한테는 본부임차 점포를 어느 정도 편의점 자리도 보실 줄 알고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배우고 점주임차 점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매물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각 회사 홈페이지나 본사 연락을 통해 알아보세요. 본부 임차 점포뿐만 아니라 점주 임차 타입의 이런 편의점 매물들은 어디서 알아보면 될까는 조만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생이었습니다.